저한테 뭐 그냥 이거 하라고 주셔서 이거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뭐 지금 저에게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는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일하는 여자들의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멤버가 되시면 이 안에서 다양한 여성들과 연차와 분야에 있는 여성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뭐 모임과 워크숍과 이벤트들을 즐기고 또 저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아지트예요. 이 아지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멤버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들 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합니다 라고 깃발을 올린 다음에 7월에 베타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9월에 정식 서비스 론칭을 했는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희가 하려는 거, 저희 비전, 미션인데요.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영원히 나답게. 근데 사실 여성들에게는 이게 감성적인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치열한 주제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존재하고 인정받으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존적인 이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춘기 때나 할 것 같은 질문인 것을 지금의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영원히 나답게이고, 미션은 되게 명확합니다.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속함으로써 여성이 돈 잘 벌고 내 입에 들어가는 돈, 밥 내 힘으로 벌고 나의 사회적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일을 하는 곳, 이렇게 저희의 미션을 세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도대체 여자들끼리 왜 만나냐. 저는 약간 살짝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남자분들에게 남자들끼리 왜 만나냐고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걸 왜 물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남성분들이 여성을 만날 때는 뭔가 살짝 그런 섹슈얼한 어떤 뭐랄까 긴장감 이런 게 확실히 뭐 옅든 강하든 존재를 살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여성을 만난다라고 할 때에, 모인다라고 할 때 꽤 의미 있는 건데, 여자들끼리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왜 만날까? 그럼 남자들끼리 그런 긴장감 때문에 만나지 않잖아요. 여자들도 그런 긴장감 없어도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만나지라는 생각을 꽤 젊고 그러신 분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놀라웠고, 두 번째는 시장이 작아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왜 시장이 작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뭐 제가 해석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건 맞지만 그만한 존재감이 없잖아 너희들은. 이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고 싶고 하겠다는 게 뭔가 커리어와 관련된 것들, 성장과 관련된 것들, 평생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젠다와 관련된 것들인데, 여자들이 평생 일하고 싶어 해? 여자들이 꼭 성장하고 싶어 해? 그런 여자가 대한민국에 몇천 명이나 되겠어? 라고 하는 함의를 담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드린 이 헤이조이스를 시작한 지 조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오늘 그 주제가 힘의 역전인데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젠더나 여성이라는 이슈에서 힘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든 뭐 누가 됐든 과연 역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변화가 여성 또는 젠더라고 하는 영역에서 과연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다. 아직은 천만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제 스스로 설명할 때 28년 차 일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91년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2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동안 일주일도 쉬어본 적 없습니다. 10번 정도 이직을 했고 3번 정도 전직을 했고요. 끊임없이 직장을 다녔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오래 쉬면 다시 일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뭐 그거보다 더 힘든 어떤 과정이 있어도 쉬지 않고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나름대로 쌓아올린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죠. 은밀하게. 나는 이만하면 꽤 잘 싸워오고 있고, 심지어는 잘 싸운다기보다 뭐랄까 잘 적응하고 있다?
예, 이 시스템과 이 체제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좀 있는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전 남자 쪽으로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쪽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걸 요즘 표현으로 명예남성이라고 부르죠. 예, 저는 전형적인 명예남성이었던 사람이고요. 아, 역시 일은 남자랑 해야 제맛이다. 아, 남자랑 일을 하는 게 심플하고 좋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만든 일을 했고, 그 다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대부분의 영역과 역할에서 남성이 절대적인 주류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적응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열받은 상태로, 왜 페이스북에 열받은 상태로 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였고요. 2017년 10월 제가 그때는 삼성그룹의 모 계열사의 임원이었는데, 삼성그룹 임원들은 이런 거 더더욱이나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사장님께 저 창업하기 위해서 사표 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다음이어서 조금 나사가 풀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이때쯤 뭐 정권도 바뀌고 뭐 새로운 뭐 사회적인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퍼들을 좀 받고 했었는데, 쭉 끝까지 가서 검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단계에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마지막에 받는 질문은 뭐였냐면, 어린 여잔데 너 괜찮겠냐? 이거였어요. 뭐가 어려요? 50이 다 됐는데. 하지만 뭐 감사하게도 어리다, 아직 영하다라고 저를 봐주셨고, 그 다음에 여자라서 힘든 건 없었냐? 솔직히 말해라. 없었다고 해도 집요하게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라고, 뭐가 힘들었냐고. 아니 뭐,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힘든 거 없었다. 그냥 술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 힘들었다. 집에 늦게 가는 거, 이런 거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예요. 아,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도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정말 힘들고 굴욕감을 느꼈던 것은 그에 대한 저의 반응이었어요. 왜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할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고, 일을 하는 28년 내내 어떤 절박한 상황과 급박한 업무 속에서도 뇌의 한 구석에서는 아이의 스케줄이 돌아가고 있었고, 예,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는 아팠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엔 제사가 있고, 맏며느리예요. 예,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서 거의 모토를 24시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주는 문제의식과 현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막 달리고 한 200개? 좋아요도 막 3,000개.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실 줄 몰랐는데 우리 모여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저 한 10명 모일 줄 알고. 그게 200명이 됐습니다. 200명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전에 세팅했던 디캠프라고 하는 창업생태계 플랫폼이 있는데요. 디캠프의 호를 이제 정관 예우를 받은 거죠. 급하게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11월 첫째 주에 불금이었는데 실제로 80명 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저랑 비슷한 연차나 막 아기 키우고 이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 20, 30대인 거예요. 거의 20대가 너무나 많았고, 저는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저랑 똑같은 문제의식이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 이런 얘기들을 그날 하더라고요. 한국의 결혼제도에 죽어도 편입되고 싶지 않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하겠다. 조직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카르텔에 어떻게 해도 낄 방법이 없다.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7, 8년밖에 안 됐는데 이 조직에서 제일 연차가 높은 여성이더라. 예,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뭐 너무 많은 수치들 여러분 늘 뉴스에서 보시죠. 동일한 스펙의 20대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숙한 곳으로부터 바뀌기 힘든 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여성들에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남성들에겐 공기와 같이 느껴지는 것들,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 하지만 여성들은 무진 애를 써야 그 가까이라도 가볼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간. 어떤 전망을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 남자분들은 회사에 가면 사장님 남자, 상무님 남자, 팀장님 남자, 과장님 남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어렵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성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조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여성 과장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망은 여성 과장까지예요.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직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면 나의 평판과 문제 해결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전화를 들었을 때 나랑 통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을 갖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여성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한 40명 정도 부를 때 여성 한 3명, 2명 있죠.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멍청해서 또는 뭐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죠. 뭐 숫자적으로 적은 섹터도 당연히 있기는 있겠지만 여성 스스로 그런데 나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튀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받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뭐 경험, 자극. 왜냐하면 늘 조심해. 밤에 다니지 마. 위험한 거 하지 마. 남자들하고 뭐 하지 마. 이런 얘기만 계속 듣잖아요. 위험한 걸 해봐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좋은 사회적 친구들. 이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헤이조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다 물으시더라고요. 뭐 취지 좋다고 치자. 그럼 이거 비영리 재단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면은 네 취미 생활이냐? 예,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는 감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말씀 주신 수축사회의 예,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헤이조이스를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이조이스는 투자받아서 시작한 정말 돈 벌어야지 되고 앞으로 잘 나가야지 되는 스타트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회사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전이 되려면 멀기는 멀었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게 그날 디캠프에서 만났던 한 80명 되는 여성들인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는데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여성들이에요. 무슨 막 어디 가서 어마어마한 데모를 할 것 같고 사회운동을 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늘 볼 수 있는,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30대 여성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일하고 싶어. 결혼 안 해도 돼. 아이 없어도 돼. 죽을 때까지 내 자신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단군 이래 최초로 우리 역사에 이렇게 말을 하는 보통의 여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아닌가요? 예,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의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전,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예, 그것이 제가 이거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당연히 됐고요. 그리고 정말 확 바뀌었어요.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건데요. 20대 여성들한테 물었을 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미투 운동 지지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고 여성어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왜 놀라웠냐면요. 뭐 당연한 말인 것 같고 여성들이면 당연히 이렇게 동의할 것 같죠. 사실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걸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좀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냥 좋은 남편을 만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지금의 여성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숫자들을 좀 찾아봤죠. 제가 통계청의 CS라고 하나요? 그분 좀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밖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많이 전화드리면서 좀 체크를 했었는데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한국이 남성보다 좀 유난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취업자 중 대졸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죠. 정규직도 많고 남성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여성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라는 건 1인 가구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란 얘기예요. 그런 게 벌써 30%가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여성 평균 연봉이 작년에 드디어 3천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정규직 비율도 남성보다 높고 여성 취업자 중에서 관리직, 사무직 이런 비중이 61%, 남성은 43%예요. 뭔가 숫자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상 그래서 헤이조이스를 시작을 하고 나니 오라, 구글, 뭐 은행들,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이런 데서 정말 많은 협찬과 협업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꽃만한 스타트업, 아직 시작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된 회사인데, 예.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나는 평범한 저희의 멤버들, 지금 한 400명 넘어서 500명 가고 있는데, 이 멤버들이 더 이상 내 탓을 하거나 뭐든지 내가 잘하면 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눈앞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종에 있는 20, 30대 여성들, 40대 여성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헤이조이스랑 비슷한 서비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 보시면요. 뭐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광고들, 나이키, 뭐 P&G, 뭐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 뭐 음료 브랜드들 다 커머셜 어떻게 하나요? 광고. 그 커머셜 안에서 여자가 그냥 예쁜 거는 이제는 씨가 말랐습니다. 강력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커머셜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계의 대세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 제품 자체,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슈들까지 몽땅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헤이조이스 멤버 중에는 여성 창업자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창업자 비중도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여성 몸에 맞게 만들어진 콘돔, 여성에게 더 최적화된 섹스토이, 여성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는 속옷, 이런 것들을 만든 창업자들이 있어요. 20대 여성들이에요. 예. 여성의 몸에 정말 좋은 생리대를 만들고 여성이 입고 벗기에 편한 옷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 서비스 플랫폼들도 만들고 있고 여성이 혼자 살 때 집에서 뭐 고치러 오는 남성 수리공을 부르기가 수리기사님 부르기 좀 불편하잖아요. 여성 수리기사들만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헤이조이스 멤버로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 이미지 이 짤 뭔지 아시죠? 예, AOA라는 걸그룹이 퀸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쫙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완전히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튜브와 온라인에서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죠. 난리 났어요. 멋있다고. 요즘 걸그룹 노래의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약간 무작위로 갖고 온 건데요. 요즘 가사 다 이렇게 돼 있지 오빠 사랑해요 이딴 거 거의 없습니다. 뭐 영원히 죽어도 사랑할 거야 천년의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걸그룹들은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내가 멋대로 망가지겠다. 왜? 그게 내가 제일 나다운 모습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의 대세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대세였어? 이러신 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10년 후에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데 빨리 오픈되고 노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그래도 제가 요즘도 여전히 다니면서 이런 질문 받고 있어요. 어딜 다니면서? 투자자 미팅을 하면서. 스타트업이니까 저희는 시드 펀딩 잘했지만 그래도 뭐 프리 시리즈 A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 투자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은 이런 질문들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싸우던데 안 싸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남자들끼리 만나면 싸워요? 싸우잖아요, 맨날.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국회에서도 싸우시고 뭐 길바닥에서도 싸우시고 회사 안에서 싸우시고 굉장히 잘 싸우시는데 왜 그렇게들 잘 싸우고 잘 싸운 거 멋있다고 얘기하고 싸우는 거 가지고 막 병법이라는 이름으로 막 책도 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왜 여자들끼리 만나면 싸우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찮고 우습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자들끼리 만나면 싸우느냐?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안 싸워요. 일 좋아하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대박 많아요. 그러니까 헤이조이스가 장사가 되겠죠. 여자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서로 예의 같은 거 잘 지키는 걸 모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제가 어디 외국의 유명한 MBA 출신이라는 투자자한테 받아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늘 같은 투자자님이시니까 화를 낼 수는 없고 뭐 있는 힘껏 사력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할 수 있는 주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막판에 우리 엄마는 안 그런다.
내 와이프는 그런데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네가 네 와이프를 알아? 네가 네 딸을 알아? 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런 질문을 지금 굉장히 지금도 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IR이라고 그러죠. 투자 받으러 다니면서 제가 이 질문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론적인 자본의 답은 무엇이냐? 이거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그 다음에 잊어버려 주셔야지 됩니다. 저희 회사 만들어진 지 19개월 됐고요. 서비스 정식 론칭한 지 15개월 됐는데 저희 투자 27억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빌류는 115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테크 스타트업들 부럽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수 안 쳐주세요. 저는 자본이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이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본이 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헤이즐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 혹은 시장을 특정하고 호명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고 누구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을 특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런 일하는 여성의 욕구와 태도와 방식과 가치를 드러내고 한껏 존경하고 존중했고 그리고 미래 노동시장에 앞장서서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변화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대세는 정해졌고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니까 이 쭉 가는 로켓에 모두 다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